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고 벨뷰 이웨이 학원의 원장인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2월은 대학 입학이나 교육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있는 그런 달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대학 편입 또는 재정보조 신청 마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또 중요하긴 한 달이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2월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좀 무료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일이라든지 네. 몇 가지 단신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미국의 매스컴이나 교육 관련 잡지나 이런 것들에 보면 가끔씩 또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교육 용어들이 네. 좀 익숙지 않은 것들이 있으세요.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이렇게 따질 때 college prep course 무슨 demonstrated interest, 네. first generation 뭐 이제 이런 어렵네요. 예, 영어 네.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 좀 풀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보조에 관련된 용어들. 뭐 잘 아시는 FAFSA라든지 CSS 프로파일이라든지 need blind need awar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의 학업 태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간섭하시고 또는 뭐 이렇게 질책하시고 또 그런 부모님들의 태도,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미국 매스컴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타이거 맘도 있고 또 무슨 페이퍼 타이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종이호랑이. 그리고 헬리콥터 마음이나 무슨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 왔지만 자녀들은 미국 속에 살지만 부모들은 한국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저거기 때문에 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들 자체도 한국에서 스카이 하면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알지만 미국에서는 하입스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스카이와 대비가 되는 그런 대학들의 약자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좀 배우셔서 알려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오늘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자녀들하고 대화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교육 정책 분야에서요, 이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무료화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슈화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지 않아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사실 들어가니까. 향후 10년간 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00억 달러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4분의 3, 연방정부에서 4분의 3, 주정부가 4분의 1을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공화당을 좀 설득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명분은 좋은데 그렇습니다. 현실성은 그렇습니다. 약하군요. 예, 이 일이 어떻게 이슈화가 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지난 작년 말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무료화한
학교 주가 있어요. 아, 그래요? 테네시 주가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네시 프라미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게 테네시 요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미국 전역으로 좀 그 확대시켰으면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연초에 그 상하 양원 그 합동 그 모임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좀 그 무료화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 돈 없어 학교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좀 구제해서 좀 우리 경제의 질도 좀 높여보자. 이런 이제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그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해서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총수가 한 2,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 꽤 되나요?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요. 거의 한 40%는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에 육박해요. 45%. 예. 45%면은 1,000만이 넘고 1,060만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럼 학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따져보면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그 전국 평균이 3,300불 정도입니다. 1년 등록금이. 예. 그러니까 물론 등록금만 한 거죠. 이제 그리고 4년제 주립대학들의 그 등록금 평균이 9,000불 정도입니다. 8,900불 이 정도인데 사립대학들은 거의 3만 불에 육박하고 제일 비싼 학교들은 6만 8,000불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3,300불도 사실은 1년에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교육의 범위를 좀 넓혀보자 이런 의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초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 참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언제 오겠죠, 뭐.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1980년대인가요, 호주에서 한 반년 이상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호주 시민들은 대학 입학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처음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받기 시작했는데 하도 많이 와서 공짜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2월 달하면 이제 대학 아까 말씀대로 편입 마감이 된다든가 재정 보조 신청 마감 이런 게 있는 달인데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미국 대학들에 입학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하나는 신입생으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편입생으로 입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유덥의 예를 들어보면은 유덥은 신입생 원서 마감이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편입생 마감은 좀 늦어요. 그래서 2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날에 이제 편입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UC 계열 학교들, 버클리나 무슨 UCLA,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은 11월 30일이지만 다른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2월 초에서 3월 초 그 사이에 편입생은 원서를 받고 마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3학년이 되겠죠, 되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편입하는 방법도 1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 경우에는 이제 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렇겠죠. 2학년으로 들어가서 3학년에 이제 과를 정하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은 3학년으로 과를 정해서 들어가서 편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덥은 사실 한 5년, 6년쯤 전만 해도 유덥에 편입하는 것이 워싱턴주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워싱턴주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학점이 2.5를 넘고 AA 디그리 2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주는 준학사 디그리입니다. 예. 그 디그리를 받으면 그 워싱턴주의 대학에 자동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법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유럽이 하도 경쟁이 심하고 학생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어렵군요. 예, 쉽지 않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재정 보조 예. 그 말씀드렸는데 그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뭐 돈이 하도 요즘엔 등록금이 비싸니까 이제 재정 보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마감일이 있는데 예. 그 마감일이 유럽의 경우는 2월 28일. 다른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들 대부분이 이제 2월 중입니다. 근데 네. 2월 28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유럽 관계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되도록이면 2월 15일쯤 그 내라.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내면 문교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프로세스를 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보통 한 2, 3일이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길게 걸릴 경우에는 마감일을 못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5일쯤에는 꼭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지난 그 1월 말에 이 전미 대입 카운슬러 협회가 대입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제 대학 입학 사정에서 제일 중요한지 그 내용하고요. 그와 관련된 용어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겠습니다. 이 기관이 아주 그 정통한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대입 카운슬러 협회에서 그 매년 서베이를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의 매년 요 근래에 똑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과목들을 들어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어려운 과목. 그런데 그 어려운 과목, 그럼 무슨 과목을 말하는 거냐. 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College Prep Course, College Preparation Course. 그러니까 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준비 과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네요. 예, 그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 국영수사과 이렇게 그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것처럼 네. 이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를 외국어로 바꾸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외국어 이 네. 5가지 분야의 그 학과들 그러니까 그 과목들 네. 그러니까 뭐 수학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고 또 과학하면은 뭐 화학, 물리, 생물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네. 얼마나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뭐 AP나 IB나 언어 과목이나 뭐 college in the high school, college 과목을 하이스쿨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대입 사정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의 이제 요소들이 뭐 그 칼리지 프랩 코스들 성적,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뭐 SAT나 ACT 성적, 네. 뭐 추천서, 에세이 뭐 쭉 내려가서 좀 이제 익숙치 않은 게 눈에 띕니다. 그게 예. 바로 그 first generation. 그 first generation은 게 뭐 1세대다. 그렇게 되면 뭐 무슨 1세대를 네. 말하는 건지 좀 혼동이 가실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대입 사정에서 말하는 first generation이라는 거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지원자의 가정에서 이 지원자가 만약에 첫 번째로 대학에 가는 학생이라면 네. 그 우대한다, 특혜를 준다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그 조금 그 좀 첫 번째 자녀를 그렇죠. 우대하는군요. 그렇죠. 그 네. 첫 번째 자녀 또는 그 여태까지 그 가정에서 대학을 못 보냈다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그렇죠. 아래에 있다고 어려웠으니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선진국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학마다 좀 그 정의가 다른데 예. 어떤 대학들은 부모님 양자가 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셨어야 된다. 대학은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어떤 대학, 특히 MIT가 조금 좀
후화예요? 좀 이렇게 후합니다. 네. 거기는 대학을 갔더라도 어허. 졸업하지 않았으면 된다. 예,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정의를 각각 따로 그렇군요. 예, 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그 정의를 어떻게 대입하는지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네요. 예,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좀 익숙지 않은 거는 demonstrated interest.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원자가 그 학교를 관심을 가졌는지 네.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그 학생에게 사정시에 플러스를 주든지 마이너스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학생이 그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아주 확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서 캠퍼스를 방문한 다음에 방명록 같은데 이제 이름을 쓰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럴 때 또 캠퍼스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너희 어떤 프로그램에 있느냐, 언제 가는 게 좋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메일 주소나 학생의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고 또 이제 11월이 되면은 항상 첫 주 토요일에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대학 칼리지 페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페어에서 입장을 할 때 문 앞에서 어떤 카드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정보를 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해당 학교 앞에 부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든지 무슨 정보를 보내달라고 칼리지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서 적극적인 사람들 좋아하는군요. 그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학교 쪽에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격을 시키면 꼭 입학을 할 학생인지 그러니까 복수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도 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그렇죠. 손해이고 칼리지 랭킹을 정할 때 합격을 몇 명 시켰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지원했느냐, 몇 %가 등록을 했느냐가 칼리지 랭킹을 정할 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교들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물어볼 건 많은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이제 재정 지원 신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FAFSA라든가 또 CSS 프로파일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면서 끝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FAFSA라는 거는 그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그걸 이제 약자로 해서 FAFSA, FAFSA 그렇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 그런데 사립학교나 아주 소수의 주립학교들은 학교에서 또 돈을 주는 게 있는데 그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서를 받아요. 거기에는 그 지원서는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칼리지 보드의 산하 기관입니다. College Scholarship Service, CSS 그렇게 됩니다. 그 기관에서 받는 재정 보조 신청서이다. 그래서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물어보는 문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FAFSA는 지금 한 130여 개의 문항이 있는데 요즘 재미난 거는 그걸 한 2가지 정도 문항으로 줄여가지고 앞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거 2가지만 해가지고는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FAFSA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CSS 프로파일 이건 이제 대학 장학금 지원 서비스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접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이제 재정 보조와 관계되는 것 중에서 Net Price Calculator라는 게 있습니다. Net Price라는 거는
그 얼마나 실제로 내는 돈이 정말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주는 칼큘레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런 그 가정편으로 이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이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사실 거의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의 웹사이트 자기가 지원해서 다니고 싶어하는 그 학교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네. 그 구글 서치하시면서 뭐 하버드 넷 프라이스 칼큘레이터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그 얼마나 그 뭐 학생이 점수는 얼마고 뭐 그 몇인 가족이고 그 재정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네. 대답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 예. 그래서 네가 만약 우리 학교에 합격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런 보조 받아서 네가 내는 돈은 뭐 6만 불 중에서 2만 불이다. 또는 뭐 무료로 다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예,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트, NET, 예. 네트 프라이스 캘큘레이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얼마 정도 대학 그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또 평가를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교육정보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였습니다. 혹시 교육에 관한 문의가 있는 분들 전화 드려도 되겠죠? 무료로? 그렇습니다. 네, 전화번호 예, 알려주세요. 425 네, 467 467 6895로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425-467-6895, 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라디오 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